안녕하세요. 최영석 박사의 한의학 강의입니다. 오늘은 우리 아이들 키를 어떻게 최대한 키울 수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완만 성장기입니다.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키가 별로 안 자라요. 이게 여기거든요. 자라는 속도가 좀 줄어들죠. 자라긴 하지만 이땐 별로 할 게 없어요. 그냥 그 키가 보통 그대로 가요.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작았던 애가 졸업할 때까지 그냥 보통 작은 애로 가고 큰 애가 큰 애로 가요. 물론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생활 환경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. 뭐 유전적인 경향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역전이 잘 일어나지 않는 시기예요. 그럼 이때 뭐 해줘야 되느냐? 별로 할 게 없습니다. 그냥 뚱뚱해지지 않게 관리하시고 뭐 운동 잘 시키고 일반적인 관리밖에 없고요. 만약에 1년에 키가 5, 6cm를 못 자란다. 그러면 이제 정상보다 못 자라는 거거든요. 그런 경우에 이제 성장 호르몬 같은 게 늦게 나오지 않는지 이런 그러니까 너무 적게 나오지 않는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2차 급성장기 다 아시죠? 사춘기인데 그럼 사춘기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? 사춘기는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? 또 사춘기는 어떻게 아느냐?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사실 손 뼈 사진을 찍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. 여기 사진처럼. 네, 그러지 않아도 아주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 이 성숙도를 관찰하는 거예요. 사춘기는 이렇게 뭐 성질이 더러워졌다고 사춘기가 온 게 아니에요. 엄마들은 애가 막 반항하면 사춘기 왔다 그러고 너무 착하면 사춘기 없다 그러고 그러거든요. 키랑은 상관없습니다. 키랑 성숙도 사실 100%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. 이 그로트 호르몬이랑 이 성호르몬이랑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. 이 뼈 나이를 제외하면.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남자는 음모가 생기면 그게 급성장 들어간 거예요. 근데 음모가 조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생긴 거 말고요. 이렇게 좀 방 끝에서 봐도 보일 정도로 생기면 그게 급성장 딱 들어간 거예요. 거기서 좀 더 많이 자라면 그게 최고로 많이 자랄 때예요. 그 음모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. 관리는 뭐 병원 다니란 말이 아니고요.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집에서 할 수 있는 걸. 여자는 그 버드, 가슴에 버드, 브레스트 버드가 생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유륜 근처가 도드라져 올라오게 되는 그때가 이제 급성장이 되는 겁니다. 여자는 음모가 멀리서 보일 정도가 되면 이미 남자보다는 좀 늦습니다. 그래서 유륜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. 여기 그림이 이제 Sexual Maturity Rate를 측정하는 건데요. 이제 보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림인데 두 번째, 세 번째 중 멀리서 봐도 이렇게 거뭇거뭇 보일 정도가 이제 완전한 급성장 들어가는 거고요.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1번, 2번 사이 좀 가까이 가서만 봐야 돼도 이 급성장 들어간 걸로 봐야 돼요.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브레스트 버드, 유륜이 생기는 것이 여자애한테 되게 중요해요. 왜냐하면 음모는 또 개인 차이도 크거든요.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엔. 이때부터 성장이 둔화되기까지 그러니까 급성장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 곡선을 보시면 이게 좀 길어요. 막 그 2, 3년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생각보다 짧습니다. 어떤 아이들은 2년이 채 안 되게 느껴집니다. 왜 곡선은 평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. 어떤 애들은 좀 일찍 시작하고 어떤 애들은 늦게 시작하고 보통 1, 2년밖에 안 돼요. 이게 팍 자라는 게. 요때를 잘 보내주셔야 돼요. 그래서 토탈 뭐 15cm에서 20cm 여자애들은 좀 작게 자라고 남자애들은 더 많이 자라는데 이때 해줄 일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 키울 때 그랬어요. 애가 고기가 부족해서 못 먹는 일이 없게 하라고. 그러니까 그 서빙 사이즈라 그러잖아요. 보통 엄마 아빠가 서빙 사이즈가 있거든요. 그러면 엄마 아빠 생각엔 아빠 먹는 것처럼 먹으면 잘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 서빙 사이즈대로 서빙 하거든요. 이게 스테이크 하나면 이렇게 딱 주고. 근데 더 먹여보면 애가 더 먹을 수 있어요. 그럼 그걸 더 먹여야 돼요. 그래서 애가 못 먹는다 그럴 때까지 계속 주세요.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애가 얼마나 먹는지를 엄마가 몰라요. 절대 몰라요. 우리 아들한테는 한번 물어봤어요. 너 라면 몇 개까지 먹을 수 있겠니? 그랬더니 5개는 충분히 먹을 수 있대요.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운동하던 친구인데 야, 그 어렸을 때 라면 5개 못 먹는 애가 어딨냐? 난 10개도 먹었겠더라.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. 그 생각보다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만큼은 애들을 먹이셔야 돼요. 근데 비만은 물론 체크하셔야 됩니다. 이때 생기는 비만 특히 중요하고요. 특히 여자애들은 사춘기 끝날 무렵에 살이 많이 쪄요.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살을 안 찌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. 성장 호르몬이 적어지면 먹는 건 비슷한데 성장 호르몬이 적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해도 살이 많이 쪄요. 그래서 고등학교 또 뭐 2, 3학년 이때 살이 굉장히 많이 찌는데 그거는 조절해 주셔야 돼요. 어떻게 조절해요?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됨과 동시에 먹는 것도 줄여야 돼요. 운동은 많이 해야 되고.
제일 첫 번째, 충분한 단백질, 고기 많이 먹어야 돼. 사실 저는 이때는 햄버거도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. 햄버거는 재료만 좋으면 상당히 영양학적으로 좋은 음식입니다. 고기를 많이 먹게. 근데 가공육보다는 좋은 고기가 물론 좋겠죠.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.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첫 번째는 먹는 거, 두 번째는 스트레스. 애들이요, 방학 때 엄청 잘하고요. 저는 매주 애들 키를 재거든요. 환자들은.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다 보여요. 근데 애가 막 공부 열심히 할 땐 덜 잘하다가 방학 때 어디 가서 놀고 뭐 이러면 확 자라요. 저는 그게 마음으로 느껴져요. 그래서 애가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. 그럼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.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. 세 번째가 신선한 야채. 근데 애들 야채 안 먹거든요. 그러니까 또 뭐 보조제 같은 거 먹이는 거고요. 마이크로 뉴트리언트들, 뭐 바이타민 D, 뭐 칼슘, 마그네슘 이런 거 필요하단 말이야. 키 자라는데. 그 다음에 일정한 수면. 사춘기 들어가면 이게 제일 안 돼요. 애들이 핸드폰 보고 안 되거든요. 무조건 일찍 재우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아이들의 생활 패턴을 잘 개인화, 걔한테 맞는 걸 찾아서 일정하게 재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렇다 보니 서큐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. 무조건 일찍 잔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. 초저녁에 나온다는 말은 맞아요. 잠자고 서너 시간 내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맞는 말인데 늘 늦게 자면 또 그때 나와요. 그게 서큐디안, 주기적 리듬이거든요. 그러니까 애가 뭐 한 12시쯤 자는 게 뭐 한국 같으면 그게 맞으면 그렇게 자게 해야 돼. 근데 늘 일정하게 자게 하고 미국 같은 애들이 좀 더 일찍 자니까 뭐 10시면 10시 딱 일정한 시간에 재우는 습관을 하십시오. 통제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근데 애들한테도 제가 사춘기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. 그러니까 우리 애도 핸드폰 그냥 딱 그 시간 되면 놔두고 들어가서 자려고 노력했어요. 키 크려고. 애가 농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. 그러면 일정한 수면, 그 다음에 운동은 좀 보조적이에요. 이게 많이 먹잖아요. 살이 찌기가 쉬워요. 그러니까 운동하면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. 근데 그게 아주 템포러리예요. 별 큰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운동하는 건 물론 좋지만 뼈 자극도 좋고 좋지만 앞에 단백질 섭취 스트레스보다는 좀 낫습니다. 그리고 살이 안 찌게 하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이 의미가 큽니다. 그러니까 애가 좀 마르고 그러면 무조건 먹는 데다 무조건 투자하는 게 최고예요. 이 시기에는, 급성장기에는. 근데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된다. 그러면 이제 줄여야죠, 먹는 거. 남자 같으면 변성기, 여자 같으면 이제 음모가 좀 꽤 자랐다. 이렇게 되면 아마 성장이 확 둔화되는 게 보일 겁니다.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고 나면 사실 별로 할 게 없습니다. 이제 그다음부터 아들마다 좀 다르지만 남자애들은 꽤 늦게까지도 많이 자라요. 근데 자라는 폭은 여자들 같으면 5에서 7cm 자라고 끝나게 됩니다. 생리를 하고 나서. 남자애들은 이제 좀 더 자라게 되고요. 어떤 경우는 제 환자들도 한 20살 때까지 자라는 애들도 봤습니다. 드물어요.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자세랑 척추, 골반 뭐 이런 건데요. 뭐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앉은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이 목이랑 이 어퍼백 이쪽에서 구부러지는 게 키의 1인치 정도의 차이를 만듭니다. 여기가 펴지면 턱이 당겨지고 커지는 게 중요해요. 이때는 사실 실제 키가 자란다기보다는 작아도 크게 보이게,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바디 이미지 좀 작아서 속상하지 않게 해주는 게 오히려 이 시기엔 중요한 시기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제가 아빠로서 또 환자를 계속 오래 봐온 입장에서 치료를 떠나서 집안에서 뭐 해줄 수 있는지, 제가 정말 제 친구들이나 또 친척들 보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말씀드렸는데 포인트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고기를 많이 먹여야 돼요. 한 개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. 엄마 아빠 생각보다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애가 무조건 편해야 돼요. 이게 무조건 공통되는 사실이고요. 그 다음에 1살에서 3살 때까지는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너무 일찍 훈련을 시키려는 걸 하지 마세요. 그 다음에 사춘기가 되면, 이때 되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먹는 거 애들이 보통 잘 먹거든요. 근데 자는 게 문제가 돼서 덜 자라는 애들이 많습니다. 일정하게 편안하게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. 1살에서 3살 때 한마디 더 붙이면 서늘하게 재워주시는 거. 제가 지금 고기 많이, 스트레스, 그리고 만성병 관리, 잠 일정하게 자는 거, 그리고 너무 훈련을 일찍 시키지 말라는 거. 1살에서 2살, 3살 때까지 많이 자라야 되니까요. 키가 더 크고 싶은 아이들이나 또 아이를 더 크게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